현재 스마트폰을 이렇게 뭐 인터넷 그 어떤 망이라든지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각각 자신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통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작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카메라를 자기에게 비춰주면서 통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재밌을 텐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 일종의 그 데스크탑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캠 카메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스크탑에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동시에 통화를 해서 대화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에서 제가 방송국 개념으로 앱 방식이나 또는 자기 자체 통신 스마트폰에 또 워키토키를 달아도 된다. 이렇게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어떤 TV에서도 또 유선 어떤 전화에서도 또 노트북에서도 또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자체 통신망으로 해서 워키토키처럼 해서 서로 파형이 될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에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뭐 이렇게 데스크탑에 스마트폰 20개가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10개, 20개도 들어갈 수 있고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가 20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데스크탑 안에도 스마트폰이 30개 들어가고 와이파이 안에도 스마트폰이 20개, TV 안에도 스마트폰이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유선전화 안에서도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가거나 위성통신 안에서 스마트폰이 10,000개 들어갈 수 있다. 같은 어떤 그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허가받은 파형이 1개를 할지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라디오파다 공중파다 그러면 이제 TV 같은 그럼 그것도 허가받은 전파는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있는 라디오파 공중파도 방송 채널을 1개가 아니라 100개로 이렇게 뭐 정부에서 이걸 규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하나 허가 받은 거 가지고 100개로 하든 1000개로 방송 채널을 하든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어떤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KT, 뭐 SKT 이런데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예요. 전파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네 방송 채널처럼 해서 10개, 100개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기술은 데스크탑에서도 정말 어떤 정부가 무한정 파형을 허용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파형을 갖고 허가받은 파형 안에서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안에서 허가받은 파형을 하는데 그것을 10개, 20개로 운영하고 100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럼 뭐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뭐 방송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채팅으로 사용하고 그렇죠. 널널하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동축 케이블이 데스크탑 안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전기선은 두텁게 그 통신선은 얇게라는 기술 구조를 따라서 하나의 동축 케이블 안에 10개의 신호를 통신선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2회선 주세, 4회선 주세, 5회선 주세 이게 된다는 거죠. 유선 전화선도 인터넷망 그 동축 케이블이 연결이 되지만은 이것은 현재 전기선은 두텁게 통신선 얇게라는 것으로 여러 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걸 다양한 목적으로 이렇게 방송, 인터넷, 게임 또는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일러모노 암호 설정해서 각각 다른 통신 도로를 탄다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정보 양을 잘게 쪼개서 속도를 여러 도로를 타게 함으로써 정보통신 도로를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안에서도 무선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파형을 같은 파형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을 송수신한다. 여러 개의 파형을 운영한다는 거죠.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파형을 운영해서 이렇게 통신 채널을 많이 만든다면 이것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현재와는 틀린 기술의 양상이 된다는 것도 중국이든 어디든 제발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든 삼성이든 LG든 뭐 이렇게 애플이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제 기술이 침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받은 파형이 하나를 할지라도 여러 개로 운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M, FM 라디오가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수신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수신만 하는데 이건 송수신으로 가면은 이게 또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다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도 이렇게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 호출 번호에다가 그 틀린 시간대 이건 누르면은 이건 10초 후에 터지고 이건 누르면 40초에 터지고 또는 언오프까지도 가능한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갖고도 송수신에서 파형을 여러 개 전파의 파형을 여러 개 운영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집안에 어떤 리모컨을 갖다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리모컨이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리모컨이 꼭 이렇게 TV 리모컨처럼 생기지 않아도 사물 인터넷으로 가는 기술이라서 그렇습니다. 블루투스 기술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송수신하기 위해서 여러 개 서로 전파를 틀리게 쓰는 애들을 전부 다 관리를 다 한다는 사물 인터넷도 관리하고 자꾸 와이파이 안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기능을 줘가지고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또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전파의 파형을 이걸로 이제 이렇게 유선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유선 어떤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워키토키조차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인터넷망이나 또는 또 다른 이동통신망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워키토키를 가지고 전국에 통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시면 대단히 큰 사업 서비스가 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워키토키를 가지고 워키토키는 좀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거리하고 이동통신회사나 인터넷 회사에서 중개해 준다면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워키토키 기능에 따라 이제 영상, 그렇죠. 스마트폰처럼 영상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주면은 사실상의 제2의 어떤 자체적으로 통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 인터넷망이나 이동통신회사에서 중개해가지고 멀리까지 전국에 통신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거 큰 돈이 될 수 있다. 이 사업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하지 마세요. 어디서든 중국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가 신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신호가 뚜렷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뚜렷이 간다면 이것이 사실상 이동통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워키토키가 먹고 이렇게 묵직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갖다 여러 개 묶어서 이렇게 하면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고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제가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쏘면 거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신호가 뚜렷이 잡힌다라고 했죠. 다른 전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라디오파를 가지고 라디오파를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가 있잖아요. 종류가 많아요. 이거를 각각 같은 파형이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단거리 100만 개, 중거리 100만 개, 초장거리 100만 개 해가지고 이것을 각각 이동통신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동통신도 되고 워키토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쓸 수 있다. 라디오파를 가지고 워키토키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군에서 쓴다는 거죠. 이걸 이제 드론도 이걸로 조종하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서 이런 것을 쓸 수 있다. 또는 그것을 데스크탑이나 TV, 무선 TV 있잖아요. TV에서도 유선으로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이 들어오지만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TV로 곧바로 이렇게 영상을 보내거나 어떤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도 곧바로 데스크탑에서 TV로, 데스크탑에서 유선 전화로, 그 스마트폰으로 유선 전화로 곧바로 이렇게 자료를 동영상을 무선으로 보낼 수 있게 하자.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나머지는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유선을 통해서 동축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고 무선도 할 수 있게 하자.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게 하자.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가 채팅 방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영상 전화가 하니까, 근데 1대1로 영상 전화는 보이면서 하는데 10명, 20명 참여, 100명 참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라도 회사에게 회의 서비스를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에서도 여러 사람, 유선 전화로 거는 사람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는 사람, 데스크탑에 거는 사람이 다 TV에 하나의 이렇게 채팅 방식으로 이렇게 유선망이나 아니면 무선망 두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각각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영상, 문서,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럼 데스크탑에서도 이동통신으로 접속한 사람, 또는 유선전화로 접속한 사람, 어떤 TV로 접속한 사람, 어떤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사람을 다 하나의 채팅으로 화면을 보면서 통신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중국에서도 어디서든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터넷망에서 주고받는 암호를 설정을 해가고 하든지, 소비자가 자기 자신들의 이미들을 오늘의 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는 영상 방식, 영상 장식이 제일 실려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이 뚜렷해 그것이 영상으로 암호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암호를 설정해서 그것을 이메일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으면 아무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인터넷 보안에 있어서 영상 파일을 훔쳐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가로채는 경우도 그것도 좋다.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도 이렇게 암호 설정을 10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용 단말기식으로 그 프로그램 깔아주면 자동으로 깔아주고, 언제 그걸 입력하겠습니까? 자동으로 풀어줘야죠. 드론 조정할 때도 전용 단말기 제대로 이렇게 하거나, 거기다 추가로 오늘의 암고, 얼굴 인식, 그다음에 이렇게 영상 방식, 열려라 참깨,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이렇게 출입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누르는 이런 방식도 겸할 수도 있다. 얼굴이 인식되거나 이렇게 동작이 인식돼야만 오늘의 암고, 열려라 참깨 음성 방식 이렇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금고 열 때도 이 기술 쓰시면, 현관문 디지털 키 열 때도 자기 목소리를 인식하거나 얼굴을 인식해야만 번호를 누를 수 있거나, 열려라 참깨 해갖고 이를 그냥 동작 방식으로 하거나, 현관문 비디오, 현관문 디지털 키도 이렇게 만드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론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또 라디오파로 이렇게 이동통신처럼 드론에서 보내오는, 송수신해오는 이런 영상을, 드론이 앞으로 수십만 개, 몇백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통신망, 라디오파처럼 라디오파를 가지고 호출번호만 각각 다 다른 파형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좀 복잡하죠.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드론을 이제 조정하거나, 또 로봇 같은 거 조정하거나,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로봇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CCTV도 보이는 화면을 제가 유튜브처럼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갖고 유튜브처럼 보게 하자. 현재 DVR 방식이잖아요. 경찰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모니터 많이 늘어놓고 하시잖아요. 이게 그럼 숫자가 많아질 때는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더 많은 모니터가 필요하단 말인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컴퓨터 유선 무선이든 둘 다 통합을 시켜갖고 CCTV를 컴퓨터에서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몇백 천구라도 볼 수 있게 하고, 범죄 장면 어떻게 일일이 다 보냐, 그거를 그래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경보를 올려주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따로 저장. 그래서 24시간 보지 않아도 따로 지가 알아서 걸러내서 저장까지 해주면 나중에 검색하기, 이게 어디 있어, 몇 번째 몇 월 며칠 날 어디 몇 시에 있더라, 다 찾아봐야 되잖아.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라는 거죠. 따로 저장하면 그날에, 또는 날짜별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딱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기술 쓰시면, 오산시 통합센터 중국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화면처럼 본다는 거죠. 드론 조종할 때도 로봇도, 그래서 군사적으로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드론이 숫자가 앞으로 1억 대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서 드론에서 보내온 화면을 이렇게 내가 보거나, 또는 거기서 영상을 수신할 수 있다, 송수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퓨터로 이걸 봐야지, 이거를 무슨 DVR 방식으로 보냐, 모니터가 많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건물에서 CCTV 운영할 때도 제가 DVR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에다 통합을 시켜갖고, 왜 못해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합시켜서 인터넷으로만 다 꽂으면 되는데,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SK텔레콤에서 구미에서 제가 원룸 운영할 때 인터넷 선을 연결해갖고 DVR이 있는데, 거기서 서울에서 바꿔서 봤거든요. 서울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거를. 저 서울에 사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DVR 방식에 따로 모니터를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케이블 TV나 유성 TV, IPTV 이런 앞으로 TV도 컴퓨터하고 결합된 TV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삼성이 이걸 만드시더라고요. 중국에서도 만드시나? 왜냐면 속도가 이렇게 그 TV에다 컴퓨터를 갖다가 TV에다가 인터넷만까지 해서 한 이렇게 속도가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TV를 결합하자 이 기술 쓰시면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어요. 삼성에서 이걸 만드시던데 삼성의 제 기술을 많이 심의하세요. 그래서 케이블 TV, 유성 TV, IPTV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동영상을 이렇게 채널이 있잖아요. 100개든 200개든. 그건 이제 유튜브 화면처럼 이렇게 보여놓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현재 뭐 하고 있는지 답답하잖아요. 몇 번째 외워야 되거나 이거 드라마가 몇 번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리모컨들 일일이 다 틀어보거든요. 뭐 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많이 봐도. 그 시간대 뭘 하는지 기억하신 분 계세요? 이게 특별히 이제 관심 있는 프로그램 몇 시야 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른다고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0개든 200개든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따로 영화라든지 다운로드 받거나 따로 유료 무료로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까지 줘가지고 소비자가 올린 동영상 또는 소비자가 방송국 개념으로 운영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게 해준다든지 햄통신을 운영하게 해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서 햄통신도 가능해요. 햄통신도 서비스를 중계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햄통신도 가능하고 라디오 운영하거나 뭐 자기가 동영상 만든 거를 10개 하루에 틀어주거나 당연사는 거 틀어주거나 그래서 그건 이제 방송국으로 간다는 거죠. 방송 채널을. 그래서 하루 10개도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그럼 그거 방송국을 파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이해가시죠? 고유번호를 줘서 판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다가도 이렇게 자기가 인터넷망이나 앱 방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오키토키처럼 스마트폰에도 오키토키 기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방송국 개념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널을 판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고유번호를 줘서. 그래서 자기가 라디오 방송국인데 가입자가 꽤 많아서 거기다 광고도 할 수 있고 또 쇼핑몰을 만들거나 뭐 택배를 퀵서비스 택배를 슈퍼마켓 만들거나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또는 TV에다가 어떤 데스크탑에다가 앱 방식의 인터넷 그렇죠. 유선 인터넷망이나 아니면 무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파를 주고받으면 오키토키처럼 그 채널을 판다고요. 라디오나 공중파 같은 것도 이렇게 무선으로 보내잖아요. 공중파로서. 그럼 이제 그 방송국 채널을 파면 비쌉니까? 비싸죠. 가입자만 많으면 이거를 팔 수 있어요. 이 사업 서비스를 쓰시면 저기서 뭐 하루에 동영상 10개, 20개 틀어준 방송국 이걸 100개도 만들 수 있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구글 유튜브,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나라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하루에 자기네들의 동영상 깔린 게 동영상인데 유튜브도 40개 시간대를 정해서 틀어주는 그게 방송국이죠. 그런 걸 100개의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사업 서비스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름을 거론하고 해서 어떤 자기네들 전 세계 데스크탑에 다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유선 인터넷 전화 공짜로 제공하시잖아요. 페이스북.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폰하고 유선 전화하고 같이 결합해 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신하게 하면 실질적인 전화 기능을 쓸 수 있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큰돈 번다. 그다음에 쇼핑몰도 만들거나 퀵서비스 택배, 슈퍼마켓 만들거나 다양한 뭐 화환 서비스라든지 뭐 어세탁 서비스 다양한 앱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쇼핑몰을 진짜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술 침해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유튜브 화면처럼 이렇게 CCTV라도 관리한다든지 로봇도 앞으로 매덕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로봇 카메라 달아서 보면 경찰 로봇이다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카메라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컴퓨터에 통합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유튜브 화면처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산업상의 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경보도 자동 울려주고 저장도 자동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거를 CCTV로 컴퓨터에 통합시키자 유튜브 화면처럼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되게 어이없었는데 중국에서도 하더라고요. 중국하고 오산시하고 무슨 그렇게 뭐 같이 이심전심인가
내가 전 세계를 수천여 번에 수백여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좌표 수저 방식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자. GPS 유도 필요 없이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탑재하거나 그러면 정확히 서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어디든지 뭐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는 바닷속, 우주, 뭐 땅속,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것도 비행체라든 배 같은 것도 자세 제어를 자유로 방식이 아니라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전기다 또는 어떤 연료가 이제 뭐그 석유 방식이 됐든 연료와 가스가 됐든 연료를 어느 쪽에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자세를 제어한다고. 제트 엔진에다가 연소실에 6개나 그러면 대중소로 만들어서 서로 틀리게 만들어지면 융합열이 있어서 융합열이 생겨갖고 추력이 세진다 그랬죠. 또는 그것을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주거나 6개라면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1개짜리 2개 쓰든 3개 쓰든 감속과 가속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같은 데도 이게 지금 변속기 없애버리자. 자동차나 이런 데도 배도 그렇고 선풍기도 그렇고 전기를 쓰든지 석유를 쓰든지 가스를 쓰든지 연료량의 적고 많음을 따라서 이것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뭐 팬티 안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변속기가 뭔 필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휘발유하고 산소통을 갖고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같이 섞어줘도 되는데 아무래도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경유 산소, 뭐 이렇게 또 뭐 LPG 산소 이런 식으로 산소통을 따로 하거나 항공유 산소 비행체라면 그다음에 배 같은 데도 역시 배연료, 석유 플러스 산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산소통을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으면 더 좋아요. 이것이 매연 저감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어주면 그것이 산소를 섞어주면 그것이 보다도 매연이 저감되죠. 완전 연소가 가깝게 일어난다고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유에서는 이제 수소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하는 기술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예 전적으로 군에서는 방사능 좀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가지고 수소 산소를 섞어주거나 산소만을 섞어줘갖고 비행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이 수소 폭탄의 원리라고 우라늄, 톨륨이나 우라늄, 플루토늄이나 플루토늄, 토륨이나 이렇게 서로 2가지나 3가지를 섞어주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을 섞으면 그것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는 말씀, 제 기술인데, 제 이론인데 그것이 강하게 융합해서 융합 에너지가 일어나고 폭탄 구조로 가져간다. 폭탄, 폭약이나 이런 장약 같은데 이런 데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 구조를 미세하게 주거나 2가지나 3가지를 섞어주면 더 강한 폭약이 된다는 거죠. 증기 구조를 넣어줘도 돼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CCTV나 이런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앞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잘라서 이게 어떤 차량이나 사람 이런 움직이는 것들을 일련번호를 추적해서 그것을 전쟁이다 그런 방산업체에서 어떤 특정 지휘관만을 제거한다든지 군복 입은 사람들만 제거한다든지 어떤 그 특정 차량에 대해서만 공격한다든지 전투 모드를 5개 10개 만들어 가지고 자동 전쟁 수행을 하게 된다고요.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카메라에 따라서 이런 CCTV도 사람 다 분석해서 눈, 코, 입 다 분석하고 체형 분석하고 체중까지 분석해서 전국에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있다는 중국에 수천만 대겠죠. 동시에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중국에서도 이 기술을 지금 얼굴을 분석해 가지고 하는데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하셨으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차량 같은 것도 금방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쟁할 때는 이게 이렇게 전쟁을 드론 같은 데는 로봇이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쏠 때도 이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을 쏜다든지 포를 쏜다 이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다는 거죠. 저격 수총이다 이런 거면 제가 멀리서 보면서 이게 영상을 전파로 조작하면서 총이 2개나 3개 있다면 상대방 가로세로 높이로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예상해서 미리 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를 쏴버리거나 대공 어떤 포함망에서도 이 좌표와 수자 방식을 사용하고요. 앞으로 레이저 레이더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런 카메라 구조, 망원경, 현미경에서도 의료 영상 장비에서도 이렇게 가로세로 높이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합니다. 레이저 공격기 또는 레이저 가공기, 시각 장치에서도
이렇게 레저 나오는 어떤 구멍을 이렇게 빗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각각 전기를 틀리게 준다는 거죠. 전기를 틀리게 줘서 열을 샘싸게 조작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두께까지 해서 잡혀서 정확한 가공을 한다. 동시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처럼 동시에 대중소로 나오는 이 레이저 열을 빛을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서 동시에 작업에 들어간다. 이 기술들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섬세한 가공이 주로. 그다음에 전기를 틀리게 줘갖고 열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이사 레이더에서도 제가 이 기술 얘기했는데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두고 그래서 전기양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도 줄 수 있다. 강중량으로 주고 그래서 목적별로 소자를 갖다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 대비해서 소자리 많이 들어가면 최대한 집도 이게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인데요. 디지털 전파를 갖다가 그 목적에 따라서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중간 정도 줄 수 있게 이러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전기를 이제 틀리게 주는 기술로 이것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레이더로 약하게 줄 때도 있고 군사적으로 강하게 줘야 될 전자전 할 때 이런 그때마다 전기를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쓰고요. 팀별로 묶어서 쏜다는. 그래서 여러 군데 동시에 레이더의 어떤 그 전파를 쏠 때 이렇게 팀별로 묶어서 쏘는 방식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 또 군의 방산업체에 있어서 전파를 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주고받고 이럴 때도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쏜다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동쪽이 어디쯤에라고 하는 거하고 동쪽의 정확한 위치에 어디지 그 점에다가 쏴버린 각도를 맞춰갖고 그러면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차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파의 성공률이 틀리죠. 그 다음에 전파를 송수신할 때 여기다 계속 전리층이 빛을 어떤 유도하는 장치라고 온 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전리층 전파를 빛으로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 주파수 방식으로 탁탁탁 걸어주면 이렇게 전파가 어떤 모든 전파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이 신호가 잡힌다. 모든 안테나 구조와 무선 송수신 장치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나 같은 데도 음을 잡기 위해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가시광선과 어떤 적외선 같은 건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이나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는 사람 음을 지분하기 위해서 그 주파수를 딱 걸어주면 보청기 같은 데서도 있고 도청기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에 소거하는 이런 기술로도 쓸 수 있다. 무선 전파 송수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전기로서 자극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 전기로 오게 할 수 있다. 테슬라 무선 요도 전기 전기 유도처럼 유선 안에서도 전기 전력 송수신 때 전력을 걸어주면 속도가 빨라진다. 광통신이나 동축 케이블 신호선이었을 때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전력을 탁탁탁 걸어주면 속도가 빨라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중국에서도 이게 보면 드론 같은데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5군데 찍어 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지가 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농약도 뿌리고 채공 시간이래 목적도 정해 놓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거 저거 이런 방식이 이제 로봇도 그럼 똑같이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하고 자율주행 차량 로봇도 배도 이렇게 해서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자동 항법 장치가 된다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집안에 있는 또 원형 중공 중소기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평면과 입체를 구분을 해가지고 입체는 이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요.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렇게 비행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군의 감시 카메라도 그러면 입체를 딱 파악을 해가지고 입체거나 움직이는 걸 파악해서 딱 그를 포착해서 그거를 딱 경보 올려주거나 이런 것도 되고요. 진공청소를 괴롭히다 그러면 평면을 인식해서 평면만을 갖다가 움직인다는 거죠. 또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은 오르막 내리막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거리 또는 건넌 어떤 과속 방지턱 같은 그런 정도는 허용을 해주거나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입체적인 것 평면적으로 대부분 구분하면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사람도 입체잖아요. 안 부딪힌다. 가로수 입체는 안 부딪힌다. 그래서 입체는 가서 부딪혀봤자 자기가 사고 나니까 안 한다는 거죠. 건물도 그렇고 건물도 부딪히지 않고 보도블럭도 부딪히지 않고요.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파이 같은 것이 회피해 기동한다는 거죠. 입체적인 것과 입체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그래서 허용 범위를 정하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저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그것도 결정해 놓을 수 있다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물 같은 것도 청소할 때 드론이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수자 방식으로 해서 드론에다 물줄기를 달아서 이렇게 소방하거나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데요. MBC 뉴스 투데이에서 이것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도 하시는 거 아니겠죠. 자동으로 GPS 유도를 하지 않고 제 방식에 잡혀 수자 방식으로 하시면 모든 게 자동 수행이 쉽게 자동으로 지가 움직이는데 편리하는데,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그러면 10군데 딱 잡혀 작아갖고 방마다 지가 돌아다니면서 최근 무엇 하는지 목적도 정해놓거나 시간도 정해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형 진공 청소기 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2군데만 찍어놓으면 그만 딱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전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아시카 방식으로 해서 어른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하면 이거 전 세계 대박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송풍기처럼 해서 드론 같은 게 제가 만들 때 드론에 이렇게 터빈 방식이 없이, 제트 방식이 없이, 송풍기를 다 말씀을 드렸죠. 송풍기에서 여러 군데서 바람을 이렇게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 압이 세진다. 그거를 연소기관에 넣어주면 터빈 없이 되게 싸게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풍기도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 가지고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압을 세게 해서 선풍기, 이게 어떤 팬이, 선풍기 팬이 없는 이런 팬도 만들 수 있어요. 선풍기 팬이 있는 거 없는 거 해갖고 굉장히 바람을 속도를 해가지고 되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 서큘레이터도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에어컨이나 냉장고, 또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 냉풍기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요. 뭐 환풍기에서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이렇게 빨리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이런 기술도 되고요. 또는 집안에서도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 갖고 밖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밖에 있는 공기도 여러 군데 바람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화재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어떤 화재 연기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거 모터를 각각 여러 개 달아가지고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모터 3개, 4개, 5개짜리 동시에 관을 연결해서 빨아들여 버리면 유동 연기가 되게 빨리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수기에서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갖고 물도 빨리 빼서 그럼 각각 호수가 달려 있을 거고 5개짜리,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되게 물을 빨리 뺄 텐데요. 하나 갖고 하나씩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 데도 모터를 집안에 이렇게 가스레인지 후드 있잖아요.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그것도 빨리 이렇게 공기를 뺄 수 있겠네요.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환풍기를 정회전, 역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공기를 바깥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두 개나 4개로 해가지고 하나는 안에 공기를 바깥에 공기 안으로 가서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또는 거기다가 금속망이나 플라스틱망, 부직포망을 넣어서 공기 정화까지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뭐 이렇게 겨울에 열고 닫고 해가지고 추위를 안 타게 하는 기술 구조도,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도 제가 이렇게 선풍기도, 선풍기 만들 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런 선풍기를 하면,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선풍기를 하면 되게 빠르다, 되게 굉장히 강하다, 이런 선풍기 만드시면 되겠어요.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빨아들일 때 여러 군 밖으로 2군데나 3군데 이렇게 공기를 내보낼 때 그렇게 하면 진공 흡입의 능력이 굉장히 세지는데요. 이거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중국에서는 어디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드론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선풍기식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바람을 들여서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연소기관에 넣는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소기관이 있다. 연소기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2단계에서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데, 그때도 연소기관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면 융합열이 발생한다. 언오프식으로 들어가서 6개짜리다. 그러면 2개만 쓴다든지 1개만 쓴다든지, 감속과 가속과 6개 전체를 쓴다든지,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속도를 한다. 제가 변속기 없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자동차든 뭐 배든 항공기든 어디든 선풍기가 됐든 또는 가전제품이 됐든 드라이기가 됐든 연료량이 적고, 전기든 가스든 석유든 적고 많음을 따라 속도를 결정하거나 파워를 결정한다. 이렇게 프로펠러의 좌회에 틀린 연료수를 줘갖고 조향하는, 움직이는, 자세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연소기관에 틀린 어떤 연소를 줘서
이렇게 어떤 자세를 제어를 해서 오더라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제가 브라운가스하고 브라운가스가 이렇게 2대1이잖아요. 수소일 산소 1인데 이거를 그 산소양을 좀 더 많이 넣으면 이 브라운가스라는 구조를 탈피해서 저도 여러 개로 목적별로 쓸 수 있다. 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수소 2, 산소 2, 수소 2, 산소 4 이렇게 해도 되고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1.5 이렇게 현재보다 브라운가스가 아닌 방식으로 이게 비율을 틀리기 위해서 목적별로 다양한 가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산소양보다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파워가 세진다는 이 기술을 따라서 현재 있는 이 기술을 쓰시면 이런 가스를 제조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휘발유가 됐든 석유 방식, 항공유가 됐든 산소를 조금 넣어서 이게 불타지 않는 이상 경유가 됐든 등유가 됐든 넣어서 하면 훨씬 더 좋다. 또는 거기다 수소산소를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불나지 않는다면 문제만 없다면 그것이 된다. 그러면 자동차가 됐든 항공유가 됐든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시켜서 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휘발유 산소를 섞어 경유 산소 또는 LPG 산소 이렇게 섞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 온도를 높이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가 되고 굉장히 연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빨아들일 때 자기가 이렇게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냉각 방식에 있어서 열이 있다, 엔진열이 있다면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빨아들여서 외부로 여러 군데를 내보면 이렇게 빨리 냉각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자동차다, 항공지다 그러면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나 한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빨리 압을 센 이런 그 압축 공기를 넣어주면 보다 많은 공기가 들어올 거 아니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공기를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산소통이 있듯이 공기통이 있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공기가 충분한 데서 흡입을 하면 훨씬 더 파워가 세질 텐데요. 이것은 비행체에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 비행체에서 자동차나 이렇게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공기통이라는 건 생각 못 하셨죠. 산소통을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압축 공기를 할 때도 진공청소기 방법으로 돼가지고 빠르게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소기관에 공급을 하거나 공기통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공기를 빨아들이면 널널한 상태에서 공기를 많은 공기를 받아들여서 완전 연소하는데 뭐 엔진이 파워 있게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선풍기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풍기에 공기의 통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루미늄 통로다, 금속 통로를 줘갖고 그걸 약간 스크류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과하면 굉장히 시원해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냉매 물질 플러스 금속관을 통과하면 더 시원해요. 그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이제 하시면 여기다 부지포망, 금속망 이렇게 플라스틱망을 줘가지고 이것을 공기까지도 정화시킬 수 있어요.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도심 같은데 몇만 개 설치를 해서 이 작은 방식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환풍기 방식으로 이렇게 부지포망, 금속망이 이렇게 좁으면 그 먼지가 달라붙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게 하면 그래서 먼지만 떨어내는 방식은 뭐 부지포 교체 안 해도 이 방식이면 도심의 공기를 굉장히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하면 이렇게 그 먼지가 다 제거된다고요. 이게 그 기술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질 정화에서도 이렇게 양식장에다 그러면 이렇게 망을 틀리게 해가지고 금속망이다 그러면 부식되니까 대중소로 해갖고 거쳐서 하면은 굉장히 이것도 수질을 정화시켜서 대부분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금속망을 이렇게 금속 통로를 수십 군데 넣을 수도 있다 그래요. 수백 군데도 할 수 있는데요. 금속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됐든 석유가 됐든 화목난로가 됐든 전기가 됐든 가열을 해주는. 그럼 이게 뜨거운 물이 콱콱하게 안 나온다. 작은 단위로 물줄기가 이게 좁은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걸 가열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전기 온수기를 빠른 시간 내에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을 공기를 데우면 그렇죠. 뜨거운 공기를 내뿜는 온풍기가 되는 거죠. 그럼 차가운 공기면 아까쯤에
이런 선풍기처럼 이렇게 수십 군데 그리고 그 알루미늄 통로나 금속 통로를 통과하거나 냉면 물질을 결합해서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도 공기를 순환시키는 데도 쓸 수 있고 김치 냉장고 일단 사무실 공기도 순환시켜도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휴대용 선풍기 만들거나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공기정화기를 차량용 어떤 공기정화기나 부직포기 금속망을 만들거나 차량용 선풍기도 만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좀 더 시원하게 만들려면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금속 통로를 가진 수십 군데나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어떤 공기 통로를 갖고 있는 금속을 팬을 불어줘서 하거나 얼음을 동동 띄워주거나 양식장 같은 데는 얼음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아이스크림 제조할 때 냉장고 이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가지고 되게 긁어내는 아이스크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차갑게 이것을 이런 금속 구조를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어떤 금속 통로를 갖고 있는 것을 얼려줘요. 그럼 굉장히 이게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어디에든 이거 쓰시면 제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게 압을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110이나 220을 갖다가 마음대로 갖고 이렇게 어떤 조절해 주시는 110이면 여기다 이제 금속 배터리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거나 구리 여기다가 MLCC 비즈에다가 여기다가 절연 구조를 갖추고 이것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배터리를 만든다 그랬죠. 금속 배터리 개념 또는 액체 배터리는 물에다 전기 흘리잖아요. 감전사고는 금속에다 전기는 감전사고는. 그래서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를 구리 안개를 대중소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또는 알루미늄이면 대중소 같은 금속이 해야지 다른 금속이 스파크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놓고 알갱이들을 수없이 구리 알갱이들을 넣어놓고 이것을 내주면 이게 배터리가 된다고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형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배치를 한다. 이런 배터리를 여기다 증압 구조, 전기를 여기다 축적하는 배터리니까 배터리는 이제 전기를 일반 전기선이 이렇게 110이나 220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럼 110이 들어오는데 220으로 증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배터리를 많이 배치를 하는 거죠. 10개든 20개든. 그래서 거기서 갖다가 증압을 하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물줄기 호스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물통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많은 양을 전기가 물이라고 합시다. 예상 가정하면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는 데서 갖고 오니까 증압이 되는. 그럼 감압은 그렇죠. 220이 이렇게 온다. 220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얇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둬가지고 그것을 감압 구조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110을 그래서 110과 220을 만드는 이런 구조에 있어서 이런 콘센트 방식이 제일 난데 콘센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게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데 110이나 그러니까 변압기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정용 전기를 이용해 갖거나 뭐 또 다른 전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금속 배터리를 이용해서 어떤 증압이나 감압을 하시는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배터리 만들어서 10개다. 그러면 몇 개의 배터리를 갖다 쓰는 100개도 될 수 있겠죠. 배터리 언오프 구조를 만들어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110, 220을 공급할 수도 있고 좀 더 높은 380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는 12.5V도 공급할 수 있고 30V, 60V도 공급할 수 있다고. 이런 전구에서도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한다 그러죠. LED 등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그래요. LED 등도 40개다 램프가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20개만 쓰는데 10개만 쓰는데 40개만 쓰 이렇게 하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제가 이런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전구를 이렇게 해서 별표 모양, 캐릭터 모양, 자동차 모양, 기차 모양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숫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광섬유 끝단하고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네온사인 이만한데 수백 개의 광섬유 끝단이 들어가서 빛을 그러니까 작은 것을 모여서 빛을 한다는 거죠. 그때도 이제 광섬유 끝단에다 전기량을 이렇게 많고 적게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10단계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LED 등이나 이렇게 미등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등 같은데 그렇게 현재 지금 전구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떤 천장에다 이 미등 작은 거 다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그냥 판의 형식으로 판의 천장에다가 플라스틱이나 뭐 어떤 다른 이렇게 판을 갖다 붙이는 부착을 또 드라이버 이렇게
나사를 박든지 박아가지고 천장 다 뜯지 않고 광소면 끝단이나 기타 전구 방식도 괜찮아요. 전구 방식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공사를 뭐하러 천장에 뜯냐, 딱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미등하고 나중 교체 필라멘트가 없으니까 고장도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등을 만드시면 지금 벽에다가 하셔도 돼요. 카페 같은데 참나 이렇게 필름 형태로 붙여갖고 이렇게 광고판으로 사용하거나 입간판이나 이렇게 간판에다가 붙여갖고 방수만 되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방수면 끝단을 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뭐 수없이 많이 들어가겠죠. 빛을 갖다가 강중량으로 주시고 그래서 입체 화면을 만드는 기술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옛날 사진을 우리가 어떤 좋은 사진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잖아요. 보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은 카메라도 CCD나 CMOS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색깔은 구린 빨간색이지만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이제 다크 계열의 어두운 계열의 빨간색, 밝은 계열의 빨간색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절히 조정해서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 화면을 만든다는, 또는 없던 색도 넣어가지고 입체 화면을 만든다. 없던 장면도 넣을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CCD나 CMOS도 카메라에서도 입체적인 카메라 사진을 만들거나 동영상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뭐 캠코더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망원경에다가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망원경을 보는 화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모든 스마트폰이나 또는 어떤 카메라에다가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이는 화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해서 확대하거나 모니터 같은데 TV 모니터, 그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서도 보이는 화면을 현미경으로 봐서 확대해주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현미경이 뭐 그 전자식 현미경이든 광학식 현미경이든 그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해석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틀리게 말을 할 때 현미경으로 정확히 보거나 또 컴퓨터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것일 확률 몇 프로, 이것일 확률 몇 프로, 이것일 확률 몇 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CCTV나 어떤 드론 조종할 때 카메라에다가 망원경 탈부착, 망원경으로 봤다 안 봤다 사람이 하듯이 봤다 안 봤다를 한다는 거죠. CCTV나 카메라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때 뭐 라이트를 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보는 한,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이런 카메라, CCTV와 카메라 구조에서 빛을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탈부착도 가능하고 그냥 자체 장착식도 가능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이렇게 CCTV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또는 기타 카메라 구조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밤에. 이게 CCTV가. 가까운 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빛을 이렇게 보강해서 하거나 자동차 라이트 붙이듯이,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로 감시하는 이런 기술을 그런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거나 자체 장착식, 저는 그런 CCTV나 이런, 그리고 제가 캠코더를 가지고 차라리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CCTV를 대신하자. 캠코더가 4만 몇천 원이야, 세상에. 9만 몇천 원인데 그거 갖다 놨다는, 이것도 5, 6만 원대인데 비싼 거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야, 그럼 이것보다 그게 낫지 않느냐. 그거는 중기능도 탁월하고 저장 기능도 탁월하고, 그럼 그거 다 야간 모드인 적외선 모드를 줘가지고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게 하거나, 어떤 열화상 이 카메라가 자체 장착식이나 꽂아가지고 장착해가지고 군의 감시 장비로 사용하면 짱이겠다. 뭐하러 CCTV 다 없애버려도 되겠다. 캠코더가 이렇게 싸니까. 그러면 저장도 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이런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일 수도 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제발 하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것도 이제 보이는 화면을 모든 카메라 구조, CCTV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나 차량 같은 거 움직이는 거 진료문을 찾아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편의점 마트, 대형 물류센터에서도 고객이 몇 개 집었는지를 보고 그것을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하고요. 계산대로 가져가면 자동 계산까지 해주고,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돈에 얼마 있는지 궁금해 그것도 통보해 줍니다. 주인한테. 그래서 이렇게 RFID 방식이 필요 없이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해서 재고 관리까지도 가능하다. 도둑놈 경보도 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트나 어떤 식당 같은 데 드나다니는 손님을 이렇게 몇 명인지 파악할 수도 있고, SK 플래닛에서 지하철에 이런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 쭉 1년번호 달아갖고 몇 명인지 하든지, 이게 방산 기술에서도 사용하고요. 광선으로 사람 차량 구분해갖고 이제 적군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드론이 공격을 한대요. 지휘관만 골라서 공격을 해. 몇 번 공격하는 거죠. 1년번호 때. 그다음에 차량도 몇 번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표적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 공격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방산 구실에 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어떤 로봇이 물류 창고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이 해당되는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이제 해당되는 물건이 있는 데서 몇 개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갖다 놓을 때도 자폐아 수제 방식으로 갖다 놔요. 그럼 이게 어디다가 되게 뭐 일본 창고에 일본 이런 선반에서 47번째, 48번째, 49번째 이렇게 선반으로 갖다 놓는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작업 장소에 갖다 놓는다. 이것도 자폐아 수제 방식으로 하면 매우 편리하겠죠. 이것도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물류를 관리를 하시고 로봇의 움직임을 관리하실 수 있다. 공장에서도 그렇죠. 그럼 되게 단순하거든요. 일 처리가. 그래서 보이는 화면 공장 안에서도 가로세로 넣기로 해서 자폐아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카메라가 인식해서 한다면 제 기술이 되게 프로그램 짜기가 쉽죠. 중국에서도 어디서든 제발 하지 마세요.